안녕하세요, 새싹이 여러분. 세명 김동호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는 했지만 내용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좀 이렇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힘내서 같이 해봐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 유형이 있는지, 그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 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 개념 볼게요.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자, 사업자 간의 거래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자 A라고 할게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새싹이 맥주라는 제조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새싹이 맥주라는 사업자 A가 자, 편의점 사업자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얼마에 공급을 하냐면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맥주를 공급하고 B는 사업자 A에게 얼마를 지급하냐면 공급가액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더한 1,100원을 지급하고요. 다음 사업자 B라는 편의점은 최종 소비자라 하면 여러분들께서 편의점 가서 맥주 사 먹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꺼내 갖고 와요. 그 다음 이 최종 소비자는 얼마를 사업자 B에게 지급을 하냐면 공급가액 1,500원에 부가가치세 150원을 가산한 1,65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단계에서 그 사업자 A라는 단계에서는 얼마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냐면 1,000원이라는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다음 사업자 B는 1,000원에 사와가지고 1,500원에 팔기 때문에 50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법상 미리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자, 이 관계에서 봤을 때 사업자 A라는 사업자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1,000원에 10% 세율을 곱한 100원을 이제 납부하면 되겠고, 다음 사업자 B는 그 1,0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팔므로써 발생한 부가가치 500원에 10%를 곱한 50원을 납부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 절차를 통해서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 A, 자, 여기는 기적의 사업자예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죠. 사온 것도 없이 갑자기 매출만 딱 이렇게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해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린 거긴 한데, 자, 일반적으로는 매입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출 1,000원에 10% 곱한 100원에서 매입을 차감하는 구조로 부가세는 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매입한 게 없기 때문에 100원에서 0원을 차감한 100원을 이제 신고 납부하게 되죠. 어디에 하냐면 국세청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업자 B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1,500원에 팔았어요. 1,500원에 팔았고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150원의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자, 사업자 B 같은 경우에는 조금 A랑 달라요. 사업자 A로부터 1,000원에 1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 100원 부가세, A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50원에서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00원을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납부하게 되냐면 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는 부가가치 1,000원에다 그냥 10% 곱하면 100원을 납부하면 되고, 그 다음 부가가치 500원에다가 10%를 곱하면 5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는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납부하게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전단계 매입세 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모든 거래 관계를 보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맥주 하나 사 먹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이 사업자 B에게 얼마를 지급하냐면 150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150원을 누군가에게 돌려받거나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5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세금이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개념 한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는 첫 번째, 거래 단계별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우리 앞으로 부가가치세 강의를 계속 하면서 기본적인 용어 하나만 딱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서 얼마를 편의점에 지급을 하냐면 1,650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500원을 뭐라고 하냐면 공급가액이라 그래요. 이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금액 150원을 부가가치 세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 세액을 더한 1,650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급 대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세 이번에 과정을 배우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가액, 세액, 대가라는 개념을 꼭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 사업자 B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세액 150원에서 전 단계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바로 전 단계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다라고 표현해서 전단계 세액 공제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세액 150원에서 전 단계까지 발생한 매입세액 100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 조금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아까 사업자 A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1,000원 발생했으니까 그냥 1,000원에다 10% 곱해갖고 내면 되지 않나요? 다음 B라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발생한 500원에다가 그냥 10% 세율 곱한 500원, 50원 그냥 50원 납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왜 앞에 사람 거 구하고 뒤에 사람 거 구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부가세를 계산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출세액이랑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모조리 다 10%를 적용해가지고 부가세 신고 납부를 했는데 자, 우리 특정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수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10% 세율이 아니라 0%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이제 10% 부가세를 부담하고 매입을 해오기는 했지만 이거 말고 면세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 세액 적용 공제받는 세율 자체가 10%가 아니라 102분의 2부터 109분의 9까지의 그 공제율을 적용받아서 매입세액 공제받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처럼 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개념 그냥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우리 부가가치세 하면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세금 계산서예요. 자, 세금 계산서. 자, 아까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단계에서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뭘 해야 되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고 사업자 B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실제 1,100원을 줬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가세 신고할 때는 세금 계산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자, 이 세금 계산서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적격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이제 적격에 해당하는 이제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적격 증빙이 세금 계산서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세금 계산서 그 다음 면세 재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라는 걸 발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 우리가 사올 때 현금을 주고 사오면 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영수증이 들어가냐면 첫 번째 신용카드 영수증 뭐 체크카드 여기서 뭐 이제 얘기하는 게 체크카드는 안 되나요? 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카드면 다 됩니다. 그냥 이제
표현 자체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체크카드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이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영수증 다 적격 증빙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현금을 지출하고 이제 커피를 사 먹고 이러면 어떤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냐면 직원이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죠.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증빙이 바로 현금 영수증이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증빙을 적격 증빙이라고 한다라는 개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우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자, 적격 증빙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음식점인데 현금 결제를 했어요. 현금 결제를 하고 뭐 신용카드 결제 안 했겠죠. 현금 결제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발급을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자,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무조건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매입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국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건 국가 입장에선 사업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고가 이제 일반 개인 혹은 사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이제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좀 엄격하게 수취해야 되고, 자, 그 결과 매입의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부터 현금 영수증까지 해당하는 증빙을 말하는 거고, 이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자, 우리 그럼 매입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주고 사왔으면 이 사람은, 이 사업자는 무조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겠죠. 왜냐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이 사람이 낼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매입하는 입장에서 거래처에게 무조건 이 전표들을 요구를 할 거예요. 무조건 요구를 할 겁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은 이제 매출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행을 하지 않고 뭐 부가세를 좀 탈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거래처가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너 세금 계산서 갖고 와. 안 그러면 내가 너 안 사줄 거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알겠어요 하고서 발행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결과 어떤 기능이 발생하냐면 이 세금 계산서 때문에 서로 상호 검증하는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개념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고객이 갑이죠.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객이 갑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뭐 갑자기 뭐 뜬금맞은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런 내용 때문에 자, 결국은 이제 상호 검증 기능을 이제 세금계산서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이유는 하고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이제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화는 우리 쉽게 말해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용역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좀 무서운 영화 이런 거 보면 이제 막 형님들 나와서 막 용역 깡패니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용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일을 해준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세무사가 고객사에 일을 대리해준다, 이런 것들 다 용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물건을 팔거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즉 여기에는 사업자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영리 목적, 그 다음 사업자 등록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부가세 과세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돈 벌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뭐가 된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업자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사업자가 되겠죠. 사업자는 어떤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바로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간단한 사례로 이제 뭐 우리 당근마켓 있어요. 당근마켓. 자, 당근마켓에서 일시우발적,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예를 들어 뭐 물건을 하나 갖다 팔았다. 그러면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헬스용품 같은 거를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운동을 하려고 헬스용품 집에다 사놨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팔라고 지금 해놓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갑자기 헬스용품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만, 자, 예를 들어 헬스용품을 제가 이제 갖고 있다가 올렸어요. 당근마켓에. 그럼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원칙적으로 헬스용품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이면은 맞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파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어떤 눈을 떴냐면 탈세에 눈을 떴어요. 자, 사업자를 안 냈어. 안 내고서 그냥 저기 헬스용품 사다가 팔고 그것만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매출은 신고를 안 해요. 막 현금으로만 받고 막 이러니까 매출 신고 안 해요. 사업자 등록 또 안 냈어. 그럼 그 경우에는 제가 부가세, 과세, 납세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즉 헬스용품을 제가 그냥 암거래 형식으로 맨날 계속 반복적으로 사다 팔고 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여부 불문하고라고 써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해서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 자, 과세 대상 거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재화, 아까 설명드렸고 물건이라고 설명드렸고, 용역 어떠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말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물건을 팔거나 일을 해주거나 하는 어떤 모든 행위가 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내용까지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예를 들어, 자, 저는 이제 그 어떤 스테이크 하우스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그 스테이크 하우스 상품권을 제가 샀다라고 할게요. 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증권이라 그래서 유가증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유가증권은 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상품권을 사가지고 판 행위 자체는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유가증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개념 간단하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반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 부가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실무에서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돈 받으면 그냥 무조건 세금 계산서 끊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에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 판매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그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어떠한 그 회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에어컨 영업 실적이 좋으면 그 에어컨 제조회사로부터 어떠한 돈을 받는데 그 돈을 판매 장려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이 아니고 그냥 너 잘한다 우쭈쭈 하면서 더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더 파이팅해서 더 영업을 열심히 하라는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제외가 된다. 근데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판매 장려금이에요. 판매 장려금인데 돈으로 안 받고, 자, 그러면 너 그냥 나 돈으로 주긴 그러니까 에어컨을 몇 대 더 줄게. 이렇게 판매 장려금을 물품으로 주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럼 물품으로 줬어요. 그러면 뭘 한 거죠? 재화를 공급한 거죠. 물건을 준 거예요. 대가를 안 받았더라도 재화를 준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가 된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둘의 차이를 꼭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화나 용역에 공급이 없이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제가 판매 장려금과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